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정상규 이강은 박지숙 판사는 사퇴하라. 서울행정법원 정상규 이강은 박지숙 판사는 사퇴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이죠. 대담. KBS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명품백, 디올백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겁니다. 자, 아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과는 안 했습니다. 이상한데? 뭐가 아쉽지? 그래서 아쉽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아쉽다. 어떨 때 아쉽다는 표현을 쓸까? 자, 국어사전에 아쉽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할 때 없거나 모자라서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없을 때 아쉬운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대통령까지 됐고 부인은 비올 때까지 받았는데 아쉬울 게 없네. 아쉬운 건 우리 국민이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우리 국민이 아쉽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도 받았는데 아쉬워, 아쉽기는.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미흡하다. 내용과 형식이 아쉽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대담이라는 형식이 적절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질문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기자회견에 비해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담 방송사인 KBS는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대담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생방송도 아니고 지난 4일 녹화한 방송이었다. 2시간 넘는 분량을 100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에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대담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좋았을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의 지도자들도 왜 대담보다 기자회견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 시중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올까봐 그런 것이란 이야기까지 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탓이다. 윤 대통령 틈만 낼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아니 여러분, 이 양반은 돈을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이사했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사했어요. 돈 수천억 들여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가 아쉬울 게 없어. 할 거 다 했는데 아쉬운 건 국민이에요. 그때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돈 낭비했잖아요. 수천억.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구중궁궐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아쉬운 건 국민이지 윤석열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자, 광고합니다. 이종윤 씨의 광고입니다. 민주파리 종자들과 공정과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 부지런진 사람 많죠.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어요. 공정과 상식이라며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던 586 운동권 종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위선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정의를 갈구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인은 세간만 축내는 밥벌레에 불과합니다. 제가 누구를 밥벌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국민에게 아쉬움을 선사하는 정치인도 밥벌레에 불과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종윤 씨가 광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한동훈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윤석열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우동훈 좌복형이로서 오른팔 한동훈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어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랬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은 빼는 게 낫겠네요.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은 꿀 것을 알고 나왔다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말은 좀 잘해요. 이 대표의 당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장단점을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거는 얘가 좀 달라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이재명의 거짓말은 좀스러워. 말하자면, 좀도둑이야. 한동훈의 거짓말은 역적죄예요. 대역죄야. 거짓말로 비교하면, 이재명인 한동훈의 옆에 가지도 못해. 거짓말에 관한 한 한동훈을 당할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서. 거짓말로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짓말로 대법원장을 잡아놓고, 거짓말로 우리나라에서 주일가는 재벌 총수를 잡아놓고 또 그것도 벌써 또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한동훈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어제 기사들이. 이지용이 무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1심 끝나는데 뭐 2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인간이 한동훈이에요. 뻔뻔해. 자, 검사들은 나쁜 짓 해놓고도 감옥 안 가.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마이클 잭슨도 심슨도 미국에선 1심에서 무죄 났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못하는 겁니다. 1심에서 무죄 나면 헌법에 있대요. 미국 헌법에. 항소할 수 없다. 참 미국 헌법은 참 선진국은 달라. 본받을 만해. 왜 우리는 그런 거 본받지 못할까? 이렇게 좋은 헌법을. 그리고 뭘 넣어야 된대. 무슨 정신을 넣어야 된대. 있는 4.19 정신도 못 지켜. 4.19 정신이 뭐예요?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정신이야?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5.18 정신을 넣겠대. 정신 나간 정치인과 정신 나간 국민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미국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 있대, 헌법에. 그런 걸 좀 본받으세요, 그런 걸. 자. 우리나라는 검사도 모략질하고, 정치인도 모략질하고, 다 모략질을 해요. 어제 한동훈이 관훈클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방, 대통령 부인이 가방을 받았다고 그런 의혹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영부인 의혹이 훨씬 크다. 제가 그랬잖아.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근데 왜 수사 안 했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했다면, 이 영부인 의혹, 문재인 부인의 범죄 사회가 크다면 수사했었어야지. 그때 왜 안 했냐고. 왜 위선을 떨어? 그때는 왜 안 했냐고. 자기가 법무장관일 땐. 먹는 거 많아요, 제가. 자. 그 다음 뉴스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클럽 내용을 더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젠, 선거에 관계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일 때 이소영 의원이 물어봤죠. 4.19 총선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오리발 내밀다가 어제는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목전에 떨어졌거든. 부정선거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그걸 자기한테 책임이 들어올 거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를 싹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선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뉘앙스를 보면 이거예요. 사전, 4.15가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거는 난 관계없어. 난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때하고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내가 지금 목구멍이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 내 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거에서 치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잘해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 자, 지금부터는 좀 잘해줘. 이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법상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규칙에 따라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을 인수하느냐, 직접 찍지 않느냐에 관한 법률적인 멘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규칙에 따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이거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규칙, 너희들 규칙을 헌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에 너희들 규칙을 잘못 만들었어 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한 겁니다. 조희대 당신 판결 잘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희들 규칙 잘못 만들었어 이거예요.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판결 잘못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살아남은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이, 이동훈이는 아직도 대법원에서 판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너들 법원 판결 잘못했어. 내가 잘 알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 규칙도 너들 엉터리로 만들었어 이겁니다. 자, 제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대법원의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이 조심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찝었어요. 정확하게. 대법원이 재판을 잘못했고 규칙이 잘못 만들었다는 걸 정확하게 찝었어요. 한동훈이가. 왜 무서우냐? 한동훈이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료도 있어요. 한동훈이. 지금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 그 다음에 노태하기가 한동훈이는 내 편이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한동훈이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배신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믿으면 큰일 나요. 조희대, 천대엽, 이동원이 조심해야 되고 특히 노태하기 조심해야 돼요. 딱 대법원 판결 잘못했고 규칙 잘못 만들었어. 이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협박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에 한동훈이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한동훈이가 검찰에 전화 걸어서 그거 수사해 그러면 수사되는 거예요. 한동훈이하고 친하니까 봐줄 거다. 천만 노태하기 조심해야 돼요. 한동훈이 이 사람은 자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배신하는 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이 왜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느냐, 규칙이 잘못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먼저 대법원의 조희대가 왜 판결을 잘못하느냐, 한동훈이 지적한 내용이 이겁니다.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미날인에 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인형을 투표용지에 인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지만 158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해라.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주어라라고 158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조의대가 뭐라고 판결했느냐.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 직접 찍으라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 이동원, 조희대, 민유수, 김재영이 했어요. 여기 이동원 아직 재판관이고 조희대는 대법원장이에요. 이거 한동훈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판례 잘못된 거야. 판결 잘못된 거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에 너희들 조례 잘못 만들었어 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공직선거법 84조의 투표용지는 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직 드릴게. 공직선거 84조의 관리 규칙입니다.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임으로 가림할 수 있다. 이거는 더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규칙을 잘못 만들었어. 인쇄 날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고 그래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법률은 투표용지의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는 법대로 따라라. 날인하라. 그리고 적법한 투표용지로 온 사람에 주어라. 그까지는 법을 따라라. 그 나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의 규칙으로 정하라 라고 그랬는데 규칙을 잘못 만들었어. 그 나머지가 아니라 투표용지의 날인을 자기들 규칙으로 바꾸는 규칙을 만들었어.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난 1월 15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을 제가 했습니다. 요거 옮겨 놓을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 소장을 보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강준섭, 김기현,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이 재판에 우리가 보내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어.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소명하라. 헌법을 위반했느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 다음에 하위 규정이 상위 법규를 어기고 왜 만들었느냐, 내라, 수의록. 그랬더니 뜨거라 해서 기각을 즉각시켜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쪽 상대방에서도 소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 판사가 기각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기각이냐. 그러지 말고 뭘 그냥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냐. 그냥 내버려두고 선거에서 졌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소송을 제기하라. 이게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입니다. 잠실체육관에서 씨름이 열려 상대 선수가 칼과 총을 가지고 오겠다고 선언했어. 나는 상대 선수가 칼과 총을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그랬더니 서울행정법원에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이가 뭐라고 그랬냐. 그냥 총하고 칼고 들어와서 쏘면 맞고 칼로 베면 그냥 피 흘리다가 억울하면 그냥 재판 걸어. 이게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초등학교는 나왔을 거야. 그런데 얘기했잖아,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조희대 대법관 판결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규칙 잘못 만든 거야. 자, 바꿔. 이게 한동훈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이는 왜 각하를 시켜버렸을까?
이거 각하 안 시키고 소를 계속 진행하면 지금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 그 윗분들 심기를 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잘했대. 아주 각하를 시킨 거야. 그만둬야 돼요. 정상규, 이강원, 박지숙은 그만둬야 됩니다.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윗사람 눈치 보고 각하를 시켜? 정상규, 이강은, 박지숙. 다시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의 판사 정상규, 판사 이강은, 판사 박지숙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을 만들 때는 법을 어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와 재판해도 꼼짝없이 지는 재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위법 사실을 감춰주기 위해서 각하를 시켜 서울행정법원 7부의 판사 정상규, 판사 이강은, 판사 박지숙은 사표 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승진하는가 아니면 사표 내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총선 투표용지가 78.1cm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비례대표 정당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자개표기는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신용 분류기와 기수기 제작에 쓴 예산이 174억 원이에요. 그거 예산을 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노태악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비례정당 나오면 투표용지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인가 뭐 기수기 이거 쓰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꾸역꾸역 썼어. 예산 148억에 날라가 74억에 날아갔어. 노태악 씨, 이게 당신 돈이면 이렇게 했겠어?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아시죠? 뭘 잘못 만들었어, 물건을. 그래서 174억을 날리게 됐어. 그러면 해고될까 안 될까? 해고되지.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야. 돈을 174억이나 하늘로 날려놓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워.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미 다 예견했어요. 이번 40총선에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용지 길어질 거라고 다 예견했어.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 만들지 말았었어야지. 174억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노태악은 174억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책임행정 아니에요? 왜 대법관은 잘못해도 책임 추궁이 안 들어가죠? 이놈의 나라는? 아마 한동훈이가 옛날 실력으로 노태악이 잡아놓으려고 그랬으면 혐의가 한 1000개는 될까? 여기 들어왔어요. 한동훈이가 옛날 실력으로 노태악이 혐의 해서 기소한다면 1000가지는 해서 할 겁니다. 노태악이 조심하세요. 한동훈이 친구 아니에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나라 검찰은 없는 죄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거 범죄 만들어서 감옥 수십 년씩 보내는 사람인데 있는 범죄 가지고 노태악이 조심해요, 당신. 자,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선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미영 대표 VON의 김미영 대표 잘 아실 겁니다. 김미영 대표가 오늘 오후 4시에 방송 예고를 했어요. 40 총선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 꼭 보시고요. 자, 저는 김미영 씨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김미영 씨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40 총선에 올바른 사람,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는 사람이 다 손을 잡고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일로 미래로의 40 총선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례대표가 47석이에요. 내일로 미래로는 47석 모두를 그러니까 47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낼 겁니다. 47명 다 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요. 뭐 고교연합, 무슨 ROTG 동지회, 육사 동지회 많죠요. 부정선거 척결이 된다는 사람들 다 제가 만나서 두세 명씩 추천을 해주세요.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그리고 국회에 가면 제대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집단에 서너 명씩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47명을 내일로 미래로의 비례대표 후보를 전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순번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면 한 일주일 동안 47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선을 하겠다. 비례대표 순번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제주도 올라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7명이 경선 어떻게 하느냐? 대만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만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써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김명 후보 나왔어. 그럼 옆에서 발을정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세요. 우리 내일로 미루당한 7분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릴게요. 47명의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분들이 비례대표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를 찍을 거예요? 어느 당을 찍을 겁니까? 저는 아마 이준석 당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낙연 당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단체,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주장했던 여러 단체, 여러 변호사들이 47명이 나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비례대표 순번 공천을 한다. 그 순번을 정한다. 경선을 한다. 경선 방법은 대만식으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이 이낙연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에요. 거짓입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로가 47석을 하면 47석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3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직접 본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체장하고 제가 만나겠습니다. 서너 명씩 추천해서 47명, 47명 전체 대를 내일로 미래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저를. 오늘 4시에 VON의 김명 대표가 하는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고 방송 나갈 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김명 대표 무슨 얘기야? 막판의 순간에 왜 물러서지 마, 김 대표. 동선 보이콧도 무슨 얘기야? 한동훈이도 지금 투표관리관 도장 찍겠다고 하잖아. 지가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나와, 김명 대표 나오세요. 이상로와 함께 손을 잡고 47명 명단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달렸습니다. 오늘 방송 4시라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계속 생방송 댓글을 올리세요. 나오라고. 저는 김명 대표가 필요합니다. 김명 대표처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김명 대표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홀수는 여자예요. 이순신 장군 못 봤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아직 남아있다고. 우리에게는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3천만 명의 시민이 우리 뒤에는 있어요. 이 3천만 명의 시민을 표로 환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그 3천만 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을 표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김명 대표가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때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VOA 뉴스를 꼭 시청하시고 생방할 때 막 댓글을 보내세요. 김명 대표 왜 막판의 순간에 물러나는 거야? 여러분, 김명 대표가 막판의 순간에 물러나면 어떻게 되죠? 박근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박근혜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러나지 말았었어야죠. 박근혜도 끝끝내 그 거짓에 물러서서는 안 됐어야죠. 패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콧은 패배예요, 여러분. 한동훈이도 투표관리관 도장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찍을 거예요. 왜? 한동훈이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책임을 좀 지세요. 김명 대표에게 보내라니까요. 47명 다 공천합니다. 저는 김명 대표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3천만 국민은 김명 대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김명 대표는 제2의 박근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세요. 자, 내일로 미래로의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7명 전체 다를 공천합니다. ROTC 동지 외에 육사 동지에 99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고교연합 그 다음에 클린선거 시민행동 부정선거 척결 시민연대 서너 명씩 다 훌륭한 분들을 다 공천해 주세요. 비용 47명의 비용 나눠내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한다고 돈 얼마나 썼어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당이 있잖아요. 내일로 미래로로 뭉쳐가지고 47명이 전부 공천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선거 척결하자고 외치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어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 참여하세요. 넬로미러로.org에 대해서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이제 돈이 필요해요. 47명을 모두 당선시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야 이상로 너는 거지 새끼냐. 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거지 새끼면 어떻고 거렁뱅이면 어떻습니까? 저 돈 좀 달라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넥타이 매고 아예 험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나라는 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로가 돈만 달라는 거지다. 예, 저는 거지예요. 전 옛날에 카메라 출동할 때 하수도만 쫓고 다녔고 폐수만 쫓아다녔어요. 내 동기들 청와대 국회에서 카페트 밟아가면서 취재할 때 저는 하수도 바닥 기었어요. 전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출마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김명 대표에게 댓글 보내고 전화하세요. 이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짜는 없어요. 자, 아직 기사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기사 하나 더 할게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예, 이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의학 효과 데이터로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계가 놀랐다는 것이죠. 혀의 색깔과 모양, 설태 등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한 설지는 한의학 진단법 중 하나다. 혓바닥을 보고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 요즘은 임상 데이터를 정량 후에 3차원 디지털 영상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설진기. 이 혓바닥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AI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병에 걸린다. 그래서 디지털 선진기가 병증을 진단한다. 인공지능으로 가짜 한약재를 감별해내는 기법도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한의사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방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의 과학화를 막는 집단이 있어요. 양의사들입니다.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이 그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의사도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첨단 AI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양의사가 한의사의 그 진단기기 사용하는 것 이런 거를 방해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 사람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방의 과학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의사분들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방의 과학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4시 김명 방송 V1에 들어가서 댓글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명 대표를 필요로 하고 대한민국은 김명 대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박근혜처럼 되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